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 선정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인플레 우려 속 열리는 금통위, 매의 발톱 드러낼까? 네, 앞에서도 저희가 뉴스를 다루면서 최근에 소비 심리 지수도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한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 금통위를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금통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 전망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번 5월 27일에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우선 0.5%로 만장일치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할 때 현재 한국은행의 완화적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 심리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통화정책 전환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완화적 정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각입니다. 저금리 속에서 금융 불균형 부분들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 결과 금융 불균형 우려를 표하는 위원들이 늘어났음을 고려를 할 때 이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보이는지가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금융 불균형에 대한 그 시각에 또 지난 4월 이어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 앞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은에서 이번에 1분기 소비 심리 지수 발표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얘기도 사실 당초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5월 금통위에서 수정 경제 전망 발표에 대한 그 예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2월에는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 연간 성장률을 3.0%로 크게 변화를 두지 않았는데요. 이번 금통위에서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한국은행도 이번 5월 수정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을 3%대 중후반선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시행했던 정부의 추경과 수출이나 투자 부문의 호조 등을 감안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2월 보고서에서 1.3%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소 매파적인 시각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매파적인 시각이 약간씩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에 한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 중요한 변수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각이랑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입니다.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 불균형 시각인데요.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서 금융안정 리스크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위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질 경우에
지금보다 금융 안정에 더 무게를 둔 통화정책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과거 이제 가계부채 등에 대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를 할 때 최근에 이런 스탠스에 조금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빠르게 매파적 시각을 드러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과 경기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매일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 또한 한국은행 정책 결정에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 연준 위원들은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고 고용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완화적 정책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서도 미국의 집단 면역 형성과 함께 소비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시장 또한 회복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경기 회복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미 연준이 결국에는 자산 매입 속도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 정책 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분기에 있을 8월의 잭슨홀 컨퍼런스나 9월의 FOMC 등의 이벤트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미 연준의 정책 변경은 한국은행의 정책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3분기에 있을 이벤트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약간의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뉘앙스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뭐 전문가들의 예상은 뭐 내년 정도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전략을 약간 전환의 시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금리 인상의 그 시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긴축으로 좀 돌아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조정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 시기는 2022년 상반기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충격 회복 이후에 경기 회복 탄력이 얼마나 더 강화될 수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가파른 금리 인상은 좀 제한적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상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주변의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대체적인 예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 연구원님의 예측과 전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채권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응답자 100명 가운데 2명 빼고요. 네, 98명이 금리 이번에 묶을 것이다. 네,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가 지금 투자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그 시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때문에 서비스업 중의 회복이 더디다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특히 또 백신 접종률이 다른 쪽보다는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채권 시장의 종합 지표를 준비해 오신 걸 한번 보시면은 BMSI 지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 7.7포인트 하락하면서 80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표가 100을 넘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 강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 거고요. 100이면은 보합 그리고 100 이하이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약세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정적인 지금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하긴 한데 6월에 채권 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는 좀 약화된 것으로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6월 채권 시장의 심리는 전월 대비 조금 약화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주변에 뭐 지금 상황들, 뭐 금리와 관련돼서 금통의 어떤 주변 상황들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른 근거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경제 기관들에서는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LG 경제연구원 보니까 지난달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4.0%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낸 거 보니까 4.1% 정도 집계가 되면서 LG보다는 0.1%포인트 조금 높게 봤고요. JP모건, 국내외가 다 지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외 쪽에서는 JP모건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4.6%까지도 성장 가능하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종전의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을 보실까요? 이쪽에서도 올해 전망 기존 대비해서 0.7%포인트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다른 쪽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3.8%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최대 JP모건과 마찬가지로 4.6%까지도 보는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를 보실까요? 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좀 플랫하게 변동 없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은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파란색 지금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추가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뚜렷하게 경제는 좋아지는 건데 당연히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염두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미국에서 크게 된다면은 한은의 멘트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요. 이 부분 주목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이제 우리 누굽니까 안희아 연구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4월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이 금융 불균형에 대한 그 멘트들이 지난번부터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은의 어떤 입장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리의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증권사의 투자 전략, 조언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당장 한다가 아니죠. 할 것 같다. 준비기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투자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좀 불리하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박혀 있긴 한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성장주냐고 가치주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섹터가 유리할 거라는 증권사에서는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요즘에 지금 밀렸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금융주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융주라는 게 증권도 있을 것이고 은행과 보험 조금 나눠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보험주에 대한 투자 의견 조정이 요즘에 증권가서 많이 나와가지고 체크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험사 주가 괜찮습니다. 답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화를 보실까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점 대비 한 2배 넘게 올랐고 삼성생명도 작년에 4만 원대까지밖에 안 갔는데요. 이번 달 초에는 8만 9천 원대까지 육박하는 시세가 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다라는 증권사의 시각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몇몇 보험사에서는 콕 집어가지고 매도 리포트를 내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은 것도 맞다라는 점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하게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화생명에 대해서는 팔아야 할 때라는 최근에 헤드라인에 단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이례적으로 보험주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투자 의견을 내면서 관련돼서 그 당일에 보험주가 많이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너무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한 투자 의견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신중한 보수적인 의견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항상 금리가 인상을 할 때 올라가는 주식, 떨어지는 주식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뭐 이번에 뭐 금통위 어떤 그런 예상, 뭐 동결적으로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결이라는 의견도 현재 많은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만장일치 동결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금통위를 아까 저희 그 타이틀이 매의 발톱을 드러낼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줄 평 한다면은 이제 매의 발톱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변곡점의 시작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는 이제 그 금리를 만장일치 동결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고 이제 경기가 이제 나아지는 측면에 따라서 이제 이 관련된 속도를 이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대비했을 때는 이제 좀 큰 폭으로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증권사 자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장률이 3%대에서 3% 중후반, 3.8%, 물가도 한 1.3%에서 1% 중후반, 1.8%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주식 매매라는 거,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언급이 많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걱정들이 생긴다면은 그에 맞춘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사실 뭐 올 연초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말입니다.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얘기만 나오면 들썩들썩거려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크냐 아니면은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냐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네, 방금 되게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테이퍼링 이야기할 때도 오히려 이제 경기가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만큼 먹고 살만해지고 더 좋아지니까 오히려 내용상 좋은데 이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경기 회복한다면은 그에 따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한은에서도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더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결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거기를 두되 해지 요인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또 적절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제 종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뭐 증권사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레포트를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주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천편일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주가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들 조정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 업종별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아까 맨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은행주나 보험주와 같은 금융주에 대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매수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금융주나 보험주를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조금 종목을 떠나서 살펴보자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 ETF도 있거든요. 코덱스 은행이라든지 이런 ETF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두 번째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따른 수혜주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관련주가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물가 지수가 급등하고 이제 뭐 인플레 쇼크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생산 단가가 상승하니까 마진이 좋지 않겠지만 결국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최근 핫한 키워드죠. 이제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하게 됐거든요.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뭐 화폐 가치가 하락된다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리스크가 확대될 때 오히려 이제 통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 이슈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맞춰서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또 맞는 게 최근에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라든지 또 세계 강국들이 이제 이거에 통화 이제 해외계문이죠. 통화 패권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CBDC와 관련된 종목들에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 중심은 경기 회복 국면에다 두되 이제 뭡니까 해지를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융 ETF라든지 뭐 CBDC 같은 쪽으로 뭡니까 해지를 좀 하는 그런 대응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호재성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주를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금융 인상계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 본단 말이에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금융 인상과 맞물려서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 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좀 좋겠습니까? 네, 우선 이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저평가를 받게 하락평가를 받게 되는 이제 성장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금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병목 구간 때문에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히려 현재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올 초부터 시작했을 때는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 뒤로 가격이 오르지 않고 횡보하던지 주가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기술주를 이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을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꾸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장의 변화 흐름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어떤 그런 변곡점 시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금융주는 호재다.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는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럼 금리 인상 그 변곡점 시기에서 금융주가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여왔으며 뭐 기술주, 성장주가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고 체킹하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응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